다른 이 연예인들, 방송인들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블랙리스트 문화인들 MB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문성근, 김미아 씨가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방송사 출연 정지라든지 프로그램 폐지와 같은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지금 현 정부에서 꾸려진 국정원 TF에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화인들, 박근혜 정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MB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댓글 부대와 MB 블랙리스트 투트랙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한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댓글 부대 운영한 거, 하나는 문화계 인사들 블랙리스트 운영한 거. 간첩 잡는 일이라든지 대북 첩보 활동도 제대로 했는 것인지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서 의원님, 네. 블랙리스트가 MB 정부에서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노무현, 김대중 때는 없었냐? 그러면 그때도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는 댓글 부대 없었냐? 심리전단 같은 활동하는 요원들 없었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전혀 없었어요, 블랙리스트? 전혀 없었는지 있었는지 뭐 더 확인할 청와대 계셨잖아요. 확인할 길은 예. 없습니다만은 예. 최소한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예. 최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생긴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든 사회적으로든. 예. 그렇다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노무현 김대중 그 두 정권의 이 사소한 것까지 얼마나 탈탈 다 털었습니까? 예. 그래도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또 뭐 상대 김은국 씨 그 상대 진영에서 열심히 그 연예 활동하고 선거운동하고 했어도 다 TV에 나갔고 나머지 이해창 그 후보 진영이나 뭐 이런 데서 선거운동 했어도 다 방송 출연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뭐 굳이 블랙리스트를 뭐 어떻게 작성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일 실제로 그렇다고 없었다. 보여지고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그 18대 때 문방위 했고 또 간사까지 예. 했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조차도 공공연하게 김구라, 김미화, 김재동 아직까지 방송 출연시키냐고 여당 의원들 당시에 여당 의원 새누리당 의원들이죠. 정부 상대로 공격하기도 했고 또 지금의 그때 당시에 우리로서는 이게 댓글 부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때 지금 기억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그때 관계기관 이른바 신관계기관 대책 회의냐라고 했던 게 국정원과 청와대와 그다음에 문방위 간사 그다음에 장관 그다음에 이 방통위 위원장까지 모여서 아침에 뭐 조찬하면서 그 회의하고 하면서 했던 때가 한참 그런 논란들이 많았을 때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방위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그 논의까지 구체적으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예. 김영남 의원님. 예. 이거는 이제 국정원의 좀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침서봉대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사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의 일의 대부분이 뭐냐면 보고서 쓰는 거예요. 페이퍼, 뭐라도 써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증 쓸 게 없으면 자기 상사 험담하는 보고서라도 써요. 국정원 직원들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보고서, 뭐 누구 동향 보고 무슨 성향 분석 보고 뭐 이런 걸 써요. 근데 이게 소위 블랙리스트가 진짜 작성이 돼서 국정원장 내지는 무슨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고 이게 시행이 된 거라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을 때 여기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던 이회수 씨는 국정원에 초청돼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특강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뭐 김구라 씨나 윤도현 씨나 다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실은 국정원에서 그 수천 명의 직원들이 매일 몇 장씩 그 생산해내서 자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보고서 중에 어디 하나 있었던 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윗선에 계속 보고가 돼서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막고 이렇게 시행된 거는 좀 너무 심서봉대된 측면이 많이 있다. 사실 따져보면 뭐 물론 내가 그동안 방송 활동을 못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김미아 씨나 문성근 씨는 다른 이유였었지. 제가 알기로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어서 방송 출연이 적었던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이 할 일 없어서 만든 그냥 끄적거리는 종이, 그 뭐랄까, 심심풀이용 그냥 끄적인 종이지, 그게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문화인들을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정도의 블랙리스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이 블랙리스트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을 때 만들어졌대요. 예.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에 원장이 참여하는 특강에 이해수를 초청해서 강연도 특강도 시켰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예, 예. 또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군요. 예. 그런 시각에서 볼 게 아니고요. 예. 팩트 체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도 우리가 예. 이 사회 그렇게 문제로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예. 앵커 입장에서 뭐라 하기가. 정권 예. 초기에 예.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 예. 김재동 씨도 그랬고 김묘아 씨도 그랬고 윤도현 씨도 그랬고 멸종은 프로그램하고 방송 출연 잘하다가 예. 다 잘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아주 명백한 사실까지도 그걸 부정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국정원이 그래 뭔가 보고서를 써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상사를 욕하는 것은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이 없다고 이 문화예술인들 뒷조사해서 정치인들 뒷조사해서 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관리합니까?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전부 다 지금 아이오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언론사도 나가 있고 뭐 신문사, 방송사, 학교 뭐 어디 모든 기관에 다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정권에서 이거 국내 사찰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개인들의 일상을 사찰을 위해서 보고서를 내는 게 그게 사찰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두둔해 주는 건 좋지만 그런 것까지 왜곡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 예. 조정래 소설가까지 들었다는 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한국이 자랑하는 뭐 톨스토이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태백산맥이라든지 훌륭한 글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분들까지 굉장히 이분이 강직해요. 예. 옛날에 신문사 와서 담배 피실 때 담배 여기 금연빌딩이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나는 극복급 작가라 펴도 되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강직하시고 자신감 강직한 있으신 거예요? 고결하신 분인데 이런 분까지 블랙리스트에서 예. 했다는 건 무슨 일을 핑계 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이 나오시니까 갑자기 여기가 국회의 어떤 상임위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앵커가 아니고 개인적인 소신을 이렇게 팍 해서 누구 편 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판단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누구 말이 더 맞는지 타당한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증 쓸 게 없으면 자기 상사 험담하는 보고서라도 써요. 국정원 직원들은.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보고서 뭐 누구 동향 보고 무슨 성향 분석 보고 뭐 이런 걸 써요. 근데 이게 소위 블랙리스트가 진짜 작성이 돼서 국정원장 내지는 무슨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고 이게 시행이 된 거라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을 때 여기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던 이회수 씨는 국정원에 초청돼서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특강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뭐 김구라 씨나 윤도현 씨나 다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사실은 국정원에서 그 수천 명의 직원들이 매일 몇 장씩 그 생산해내서 자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보고서 중에 어디 하나 있었던 예.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윗선에 계속 보고가 돼서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막고 이렇게 시행된 거는 좀 너무 심서봉대된 측면이 많이 있다. 사실 따져보면 뭐 물론 내가 그동안 방송 활동을 못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김미아 씨나 문성근 씨는 다른 이유였었지. 제가 알기로 여당 의원, 새누리당 의원들이죠. 정무 상대로 공격하기도 했고 또 지금의 그때 당시에 우리로서는 이게 댓글대가 있는지 없는지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증거를 예. 찾아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때 지금 기억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그때 관계기관 이른바 신관계기관 대책회의냐라고 예. 했던 게 국정원과 청와대와 그다음에 문방위 간사, 그다음에 장관, 그다음에 이 방통위원장까지 모여서 아침에 뭐 조찬하면서 그 회의하고 하면서 했던 때가 한참 그런 논란들이 예. 많았을 때거든요. 그런 것까지 전방위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그 논의까지 구체적으로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죠. 예. 예. 김영남 의원님. 예. 이거는 이제 국정원의 좀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침서봉대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사실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예.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의 일의 대부분이 뭐냐면 보고서 쓰는 거예요. 페이퍼, 뭐래도 써야 됩니다. 하여튼. 다른 이 연예인들, 방송인들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블랙리스트 문화인들 MB 상대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문성근 김미아 씨가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방송사 출연 정지라든지 프로그램 폐지와 같은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지금 현 정부에서 꾸려진 국정원 TF에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화인들, 박근혜 정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MB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댓글 부대와 MB 블랙리스트 투트랙 수사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한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댓글 부대 운영한 거, 하나는 문화계 인사들 블랙리스트 운영한 거. 간첩 잡는 일이라든지 대북 첩보 활동도 제대로 했는 것인지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서 의원님, 네. 블랙리스트가 MB 정부에서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노무현, 김대중 때는 없었냐? 그러면 그때도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는 댓글 부대 없었냐? 심리전단 같은 활동하는 요원들 없었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노무현, 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어서 방송 출연이 적었던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정원 직원들이 할 일 없어서 만든 그냥 끄적거리는 종이, 심심풀이용 그냥 끄적인 종이지 그게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문화인들을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정도의 블랙리스트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이 블랙리스트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있을 때 만들어졌다는 예.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에 원장이 참여하는 특강에 이해수를 초청해서 강연도 특강도 시켰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예, 예. 또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군요. 예. 그런 시각에서 볼 게 아니고요. 예. 팩트체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도 우리가 예. 이 사회 그렇게 문제로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다 대고 예. 앵커 입장에서 뭐라 이명박 하기가. 정권 예. 초기에 예. 정권에 반대했던 사람들 예. 김재동 씨도 그랬고 김묘아 씨도 그랬고 윤도현 씨도 그랬고 멸종한 프로그램하고 방송 출연 잘하다가 예. 다 잘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아주 명백한 사실까지도 그걸 부정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국정원이 그래 뭔가 보고서를 써야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상사를 욕하는 것은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 정부 시절에는 전혀 없었어요. 블랙리스트. 전혀 없었는지 있었는지 뭐 더 확인할 청와대 계셨잖아요. 확인할 길은 예. 없습니다만은 예. 최소한 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예. 최소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생긴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당사자든 사회적으로든 예. 그렇다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노무현 김대중 그 두 정권의 이 사소한 것까지 얼마나 탈탈 다 털었습니까? 예. 그래도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또 뭐 상대 김은국 씨 그 상대 진영에서 열심히 그 연예 활동하고 선거운동하고 했어도 다 TV에 나갔고 나머지 이해창 후보 진영이나 뭐 이런 데서 선거운동 했어도 다 방송 출연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뭐 굳이 블랙리스트를 뭐 어떻게 작성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실제로 그렇다고 없었다. 보여지고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 그 18대 때 문방위 했고 또 간사까지 예. 했었는데 그때 상임위에서조차도 공공연하게 김구라, 김미화, 김재동 아직까지 방송 출연시키냐고 여당 의원들 당시에